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주가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이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속일 수가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실체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주가의 어떤 선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보다가는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주가 먼저 보잖아요. 거래량 안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래량 먼저 보고 그다음 주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하면서도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상승하면서도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이제 행보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량에도 역시 그 주가처럼 그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거래량, 그 전날의 거래량 이건 봐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뭐 5일 평균을 거래량, 20일 평균 거래량 그거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지표로 만든 게 이제 OBB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요. OBB나 VR에 대한 그 설명은 앞에 강의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거래량이 바닥인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그 다음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주가가 상승한다. 그 다음 주가가 고점일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 시에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주가 하락 신호로 봐야 되고요. 주가 하락 시에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는 주가가 바닥을 쳤고 다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그거는 상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라는 것은 바로 직전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거래량이 그 전날보다가 는다 그러면 주가가 다음날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매도 시도로 봐야 되고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매수 신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씩 이렇게 늘고 있죠. 이 빨간색 선 보면요. 그래서 고점에 이르면 이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늘어서 주가를 많이 이렇게 상승시킬 경우는 이것이 이제 상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주가는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는 이게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나고 매물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하락 추세의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를 더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 횡보를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해 가지고 위로 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탈해 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래 위도 어떤 방향성을 정한다는 겁니다.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저항과 지지가 서로 평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이 동행하는 경우는, 거래량이 바닥일 경우는 주가도 바닥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 주가는 고점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그런 다음에 내리 주가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더 이상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면 약간 반등을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이 서로 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주식은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지를 못해요. 오히려 줄어든다면 이것은 조금씩 상단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팔 수 있는 매물이 다 나왔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만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 4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오르죠. 그렇지만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 버리잖아요. 그죠?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갑자기 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바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직전 고점의 거래량을 상회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못합니다. 직전 거래량을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직전 고점의 거래량을 상회하면 전고점 상향 돌파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에 어떤 봉우리를 연결했을 때 그 봉우리를 전에 만들었던 봉우리를 뚫고 올라가느냐는 것은 거래량이 전에 만들었을 때 봉우리보다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점을 전의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가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거는 돌파를 할 때 전에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를 한 다음에 주가는 쭉 올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죠. 요거는 이제 상단을 이탈하는 돌파하는 것이고요.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전 저점의 거래량을 상회하지 못하면 주가는 직전 저점을 지지하고
반대로 직전 저점의 거래량을 상회하면 주가는 직전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죠. 이 박스권에서 하향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하향 이탈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요 거래량하고 요 거래량하고 요 거래량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상단으로 해서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매도 신호로 봐야 되고,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발생할 경우는 매수 신호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 바닥권에서 다시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죠. 그럼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작전 종목은 예외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적극적인 매도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잡아놓고 조금씩 팔고 있다는 거죠. 그 고점에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대량으로 매수한 사람이 그 물량을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척 하면서 주가는 조금씩 변동 없이 하면서 거래량은 조금씩 하는 거죠.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 소량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매물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대량 매도를 또 한번 때려 가지고 주가를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같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이건 이제 소위 이제 매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실망 매물들을 걷어들이는 거죠.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횡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다릴 수 없어서 주식을 팔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여기서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죠. 하한가로 급락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 거래량이 늘면서 상한가를 연속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때는 뭔가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